나 혼자 회의한다. 하루 10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혼자 회의. 우리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걸을 때도 앉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심지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조차 머릿속에서 자신과의 대화는 한시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지금 뭘 해야 하지? 아, 그때 그 일 어떻게 됐더라? 맞다, 그거 이번에 해볼까? 그 사람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아차, 이제서야 생각났다. 뭔가 찜찜하고 걱정스럽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걱정인지 그 실체를 모르겠다. 항상 모르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그것이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언제나 자신은 쫓기듯 바쁘다고 느낀다. 당신은 어떤가? 당장 눈앞에 놓인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에 지속적으로 잘 집중할 수 있는가? 집중하고 싶은 목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혹은 집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도무지 어느 것부터 손을 대면 좋을지 알 수 없게 돼버리진 않았는가? 확실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 주위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지금 스스로 세운 자신의 인생 지도 중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사실 자신의 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돈이나 재능이 넘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눈앞에 해야 할 일에 쫓겨 매일 매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우리는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지라고 일부러 의식하고 계획하지 않는 이상 그런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생기기를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자. 회의 방식으로 해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혼자 회의다. 나는 하루에 한 번 혼자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그것에만 집중할 시간을 만들고 있다. 그 덕분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겼다. 1. 지금 해야 할 일이 확실해지고 눈앞의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2. 많은 일을 동시에 하면서도 하나하나에 차근차근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3.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하고 싶은 일로 바뀌게 되었다. 4. 떠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차츰 정리되었다. 5.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와 해결법이 떠오르게 되었다. 혼자 회의를 하면서 당신의 마음속 소리에 천천히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세상에 푹 빠져 심장이 두근거리는 살아있는 느낌을 즐겨보길 바란다. 그렇다면 혼자 회의는 어떻게 하는 걸까? 간단히 말하면 첫째,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모두 적는다. 둘째, 각각의 문제에 대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의 형태로 바꾸어 적는다. 셋째, 각각의 질문을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라는 질문의 형태로 바꾼다. 넷째, 각각의 답을 이렇게 한다 라는 투두의 형태로 만들어서 스케줄표에 적어 넣는다. 어려운가? 이렇게만 하면 된다.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1. 문제. 바빠서 방이 정리가 안 된다. 2. 어떻게 되면 좋을까? 방이 깨끗해지면 된다. 3.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아이디어 1. 아침에 평소보다 15분 정도 빨리 일어나 청소한다. 아이디어 2. 방에 있는 물건의 개수를 줄인다. 아이디어 3. 도와줄 친구를 집으로 부른다. 4. 투두의 형태로 바꾼다. 알람 시계를 15분 정도 빨리 맞춘다.
다음 주 토요일에 필요 없는 물건 버리기를 일정에 넣어둔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다. 스스로에게 미래를 더 희망적으로 만들기 위한 질문을 해보라. 마음속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이에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쓰거나 말하는 순간 또 다른 감정이 생겨난다. 여러 번 반복하고 나면 드디어 스스로조차 대면한 적 없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된다. 평상시에 항상 표면의 감정만으로 모든 것을 고민하거나 결정하고 생각했지만 혼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새로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지금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혼자 회의를 통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려는 마음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혼자 회의에서 좋은 대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답을 찾아줄 좋은 질문을 찾으면 결국 좋은 답이 나오게 된다. 그것은 바로 잠재의식이다. 일단 한번 질문을 던지면 의식 속에서는 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 하더라도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질문의 답을 찾고 있다. 뇌는 질문을 받아야 움직인다. 나는 왜 안 될까? 왜 항상 돈이 없는 걸까? 이런 어두운 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금물이다. 아무리 답을 생각해봐도 해결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밝은 답을 찾는 질문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간다. 고민을 질문으로 바꾸어 보자. 자신의 틀을 깨는 시간. 지금 당신의 눈앞에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이 당신의 행동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르지 않게 된 선택지를 점점 더 많이 갖게 된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그 선택지를 빼놓은 채로 살고 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나다움을 강화해 간다. 이 나다움은 무의식 속에 있으며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변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무의식은 변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자신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자신과 다른 상태로 노력하게 되면 반드시 되돌아가려는 항상성이 작용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항상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을까? 답은 나다움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나다움을 목표에 맞게 바꿔서 기존의 잘못된 나다움을 새로운 나다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나다움이 바뀌면 지금까지는 없다고 생각한 보이지 않던, 들리지 않던, 들리기는 하지만 마음에 도달하지 않던 그런 정보가 애초부터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끼게 되면서 당신은 그것을 점점 손에 넣게 된다. 이런 상태를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나다움을 바꾸는 3가지 방법이 있다. 1. 막연한 꿈을 꾼다. 방법조차 알 수 없으니 지금까지 버려온 꿈을 생각해낸다. 그 중에서 가장 두근거리는 꿈을 적는다. 2. 동경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간다. 당신이 동경하고 있는 혹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이름 10명을 적는다. 3. 이미 잘 되고 있는 척하며 산다. 되고 싶은 자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한 태도를 가진다. 혼자 회의 추천 질문. 1. 어린 시절에 무엇을 좋아했는가?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하고 싶은 일에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마음을 점령당해 뭘 하고 싶은가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쓴웃음을 짓게 된다. 그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되살리는 질문이다. 둘째, 내가 가장 빛났던 건 언제인가? 반짝반짝거리는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생각해보자. 그때의 이야기를 하거나 쓰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의 기분이 다시 떠오르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도취감이 생기게 된다. 이는 앞으로의 인생을 계속 움직이게 해줄 중요한 기억이다. 가끔씩 이런 기억을 떠올려서 밖으로 꺼내보자. 세 번째,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 힘들었던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면 사실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극복한 방법만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 방법 속에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힌트가 있다. 눈앞의 문제도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네 번째, 죽음이 임박했을 때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까? 바쁘게 지내다 보면 좀처럼 중요한 일에 따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이미 없는 순간을 상상하면 어떤 기분일까? 어중간하게 끝나버리는 일 중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까?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 눈앞의 현실이 다르게 보이거나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바뀔 수 있다. 다섯 번째, 지금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매일 똑같은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지낸다. 하지만 정작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안에 없다. 지금 꼭 만나야 할, 몇 번이고 만나러 가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아이러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은 누구일까? 당신의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찾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릴 것이다. 여섯 번째, 인생에서 꿈을 이룬 것은 언제인가? 수험, 연애, 일, 가족 형성 등 꿈이 이루어졌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때 끌어오른 감정을 기억해내길 바란다. 성공한 것을 다시 한번 유사 체험함으로써 하면 된다 라는 기분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일곱 번째,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뇌는 신기하게도 주어진 질문대로 사고를 진행한다. 언뜻 보기에는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대로 답을 찾아내려 하니 참 신비롭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할지 말지 고민스럽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를 외쳐보세요. 매일매일의 혼자 회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를 테니까요. 감사합니다.